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많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에 휘둘리지 않는 법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조언을 드릴게요. 옆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소음이 날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문제점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진지하고, 그런데 자세히 아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교육 기관의 어떤 공포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홍보나 상술에 보통 휘둘려 가지고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입시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고등학교 입시를 알아야지 반대로 그 입시 정보를 기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동안 어디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가 알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입시 정책에 대해서 모르면은 초등학교 때 이것저것 경험시킨다고 해서 다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몇몇 과목만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설프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은 다 애매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분의 어떤 진로나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시키는 건 괜찮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학습적으로 막 여러 과목을 한 번에 많은 과목을 공부하게끔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입시 정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2반기 이제 선생님께서 대필수 용어 사전 요 책 같은 거 내셨는데, 여기에 입시 용어들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입시와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 골라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각 강사님들이 전문가인 척 이제 조언을 주거나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근데 그 영상들을 봤을 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떤 정보에 대한 깊이나 노하우가 너무 얇아요. 그런데 책을 보잖아요. 그럼 그 저자, 그 전문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책에다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저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가끔씩 보면은 막 강의가 몇 년이고 본인이 전문가인데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조언을 주는데 책이 훨씬 더 자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등학교 입시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은 관련된 책을 몇 권 사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는 내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한 이 정도 틀 안에서 해야겠다, 이러한 로드맵이 딱 쌓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드맵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로드맵 상담을 하지만 로드맵 관련해서도 책을 각 과목별로 한 두세 분 저자의 책을 한번 사서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전 과목을 전체를 로드맵을 짜주거나 전 과목에 대해서 공부법을 설명해주는 책은 제가 읽어봤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한 권의 전 과목을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좀 피상적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차라리 국어 강사가 낸 어떤 국어 로드맵, 그리고 영어 강사가 전문적으로 쓴 영어 로드맵, 수학 강사가 쓴 수학 로드맵, 이렇게 한 과목별로 로드맵과 관련된 책을 사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들별로 공통점도 있을 거예요,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근데 차이점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강사님들마다 경험이 다 다르고 강의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님의 공부 방법과 하위권이나 못하는 학생들의 눈높이 맞춰서 강의하는 강사분들의 강의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강사님들마다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완벽한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강사님들이 어떤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딱 보여줄 때 좀 아쉬운 점이 본인이 말하는 공부법이 맞다는 전자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 맞는 학생들은 소수라는 거. 그리고 보통 학원이나 강사님들은 자신의 어떠한 성과를 이제 보통 홍보할 때 몇몇 소수의 학생들이 합격하거나 등급이 오른 거를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마치 이룬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공부 방법은 다 다르고 강사님들의 공부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강사님의 공부 방법이 무조건 맞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시면은 영어 강사님들만 봐도 다 달라요. 공부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이씨, 내신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 강사님들은 문법이 중요하다. 왜냐면 서술형 문제나 내신에서 문법이 많이 나오니까요. 반면에 수능을 강의하는 영어 강사님들은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니까 뭐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 어학원을 운영하는 강사님들은 뭐 리스닝과 스피킹이 중요하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정보는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자녀분에 대한 공부 수업 스타일 그리고 어떤 공부할 때 어떤 특징, 성향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자녀분이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공부하는지 아니면 뭐 빠르게 여러 번 공부하는지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서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게 있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잡고 있는지 과제는 꾸준하게 하는지 어휘를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녀분의 공부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대학생분과 성인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로 나뉘세요. 본인 자녀의 공부 성향을 아시는 분들과 본인 자녀의 공부 성향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편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이러한 성향에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낫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해 보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의 공부 성향이나 공부 스타일을 한번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뭐 사교육에 도움 받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떤 누군가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게 상담을 할 때 상당히 수월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입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국어, 영어, 수학 강사분들 한 두세 분 거의 로드맵에 관련된 책을 공부하셔가지고 공통점 한번 정리해보고 차이점은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자녀분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는다 하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사교육이 좀 약간 애매한 게 불필요한 가정의 학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저게 필요할까? 그런데 물론 자녀분들마다 필요한 사교육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강사로서는 초등학교 때 좀 공부를 해두면 좋은 거는 독서, 영어, 수학 플러스 한자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시면은 중학교 올라가서 그래도 좀 상위권에서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같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TV 안 보기도 그렇고 넷플릭스 안 보기도 그렇고 자녀들 앞에서 꼭 그 정도까지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수천만 원이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거실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TV를 보고 싶어요. 안방에 설치하세요, TV를요. 자, 그 다음에 영어랑 수학, 요거는 초등학교 때 이제 각 강사님들이 로드맵 관련된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관련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본인 자녀분의 공부 방향을 정할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사교육에 별로 휘둘리지가 않아요. 근데 아예 없으신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휘둘리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사교육 같은 경우도 공포 마케팅 많이 써요. 레벨 테스트. 크게 의미가 있을까? 초등학교 때. 뭐 요즘은 뭐 7세고시라고 하죠. 그런 걸 저는 꼴값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성과를 내는 소수가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성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낸 걸 마치 다수인 것 마냥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막 설득시키려고 해요. 이런 부분 유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생분들의 공부 실력에 따라서 공부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초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잘 아실 거예요. 독서죠. 독서를 많이 시켜주시고요. 부모님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서 일지도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평가나 뭐 자기소개서나 관련해서도 독서 일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 원서도 좀 같이 읽기를 추천드리고요. 영어 원서를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수능 때 긴 독해 지문을 상대적으로 짧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지문이 짧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입시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떤 교육을 자녀에게 시킬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뭐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취지는 사교육을 최소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요 바빠져요.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죠? 독서가 이제 습관이 많이 사라지고 독서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국어인 거 잘 아시죠? 국어에서 결국 초등학교 때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이제 공부 습관, 문해력, 그리고 언어 감각 다 영향 미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같이 유지해 줘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독서, 수학, 영어,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는 한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로드맵을 한번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강사님들의 학원에 어떤 상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주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애매해질 수 있어요. 수시나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정기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는 게 소수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과제도 많고 내신도 어렵고 내신 범위도 상당히 많고요. 여러 가지 수행평가 모의고사 정신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 9년이 고등학교 공부를 좌우해요. 뭐 역전? 그런 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자녀 교육할 때 사교육 적절하게만 활용하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어떤 독서하는 습관 이런 거를 좀 잘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